태수학생. 네. 이번에는 그 태수학생이 이제 6가지 제목을 깎았잖아요. 네. 이거를 검사하고 이제 수정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 번역입니다. 번역 캘리퍼스. 이게 지금 여기 2가지가 있네요. 눈끝식 번역가 있고 디지털 번역가 있는데 가장 그 태수학생이 그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계측기가 뭐다? 번역 캘리퍼스. 번역 퀘스트. 그래서 번역 퀘스트 가지고 네. 태수학생이 측정한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올바른 측정을 하고 있나 그 시간 한번 확인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네. 측정 한번 해보세요. 0.5를 확인한다. 체크한다. 뭐 태수학생이 이제 측정 잘 꺾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버니아 캘리퍼스에게 보면 이제 아베 원리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알아요? 아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태수학생은 그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잡아듣나 봐 측정을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끝에만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랬을 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좀 일으켜서 가능한 측정은 안쪽에 물려서 한다는 게 이제 아베 원리에서 최대한 안쪽에 물어 측정하는 거. 지금 태수학생이 한 거만. 네. 그래서 요거 측정 이제 번야에 관련된 내용 쭉 했는데 그 뭐 측정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나서 뭐 측정하는 시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공차가 있을 때는 번역 캘리퍼스의 채도 단위는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태수학생이 작업을 하면서. 영주만 주죠. 아니, 그러니까 최소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눈금은 네. 100분의 1 단위로 있지만, 저는 100분의 5요. 그쵸. 번야를 이렇게 눈금식 번야를 보면 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눈금 100분의 5여서 실제는 눈금은 100분의 1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거로 100분의 1 읽는 거는 네. 바란스가 맞지 않으니 이 정도는 이제 100분의 1하고 만약에 공차가 좀 정밀하다 이럴 네. 때는 마이크로미터 쓰는데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 최소 눈금 단위로 확인하고 있어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000분의 1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100분의 1 단위. 네. 아마도 태수학생이 실습하면서도 쓰는 게 아마 100분의 1만 쓸 텐데 한번 측정 한번 자세 이렇게 낮춰가지고 약간 엎드려서 하면 되지. 여기 위에 한번 아까 번역 짧지 않을까요? 괜찮아, 코칭해줘. 계단 가공한 공작물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 봤습니다. 한번 흔들려고 이렇게 흔들려고. 네. 한 다음에 빼려고 그냥. 이겠죠. 근데 태수학생 네. 지금 빼고 있는데 이거 빼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측정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 라체스트라는데 라체스트의 소리가 몇 번 정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죠. 3번 하고 그 상태를 읽어야 돼요. 아. 근데 이때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자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눈높이 자세에서 정확히 측정을 하고 하나 둘 셋 문제 없고 이 상태 읽어야 돼요. 빼고 하면 측정이 변형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3번 따다닥 소리가 난 상태에서 읽고 풀러서 빼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세 잘 맞추시고 조금 자세가 좀 뭐한데 약간 좌측 밀착시키고 둘, 셋. 이 상태에서 치수 좀 돼요. 굳이 조이진 않아도 돼요. 조일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찍으면 뭐 30점 뭐 얼마 치수가 나오겠죠. 이거에 마이크로미터 측정의 방법 설명을 했고요. 네. 다음은 그 깊이 마이크로미터 설명인데 네. 뭐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번여로 측정을 해도 되죠. 한번 번여로 깊이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확인하시고 시작할 때는 늘 0점 확인하고 예. 이때 주의할 게 볼까요? 얘 길이가 있으니까 너무 뽑지 말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 평면에 이쪽 그 밀착되는 거 확인, 직각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 네. 상사 내리면서 된다. 치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네. 한번 딱 하고 치수 잃는 것보다는 네. 비슷한 동작을 한 3번 정도 해서 값이 비슷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정확한 치수라고 보니까 네. 한 번에 끝내지 말고 한 3번 정도 해서 유사치가 나오는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자세가 불안하잖아요. 네. 한번 2번 정도 3번 샘플링 치수 한번 해보고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이 직각이 중요하니까 확인하고 힘들지 말고 치수 한번 메모리 하시고 눈으로 네. 다시 한번 또 측정 한번 해보고 그래서 유사치수가 나오면
뭐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측정 잘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다음은 요거는 좀 번이하니까 네. 100분의 5단위 측정을 하는데 만약 이 안에 치수가 이제 정밀 치수가 붙어 있다. 네. 100분의 붙어 있다면 이 측정기는 이름이 깊이 마이크로. 예, 깊이 마이크로미터.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단차 측정해서 번이어 치수하고 치수 한번 비교 한번. 네.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사인 반대 좀 표면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늘 측정하기 전에 0점이 맞는지 밑에 밀착시키고 네. 하나 따다닥. 지금 치수 보면 맞아요? 잘 맞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확인해서 지금 물론 교정을 한 계측기지만 네. 지금 또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0점을 확인한다. 맞은 거 확인하고 이제 측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자세가 네. 이제 눈높이 자세에서 이제 몸의 자세를 좀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측정. 네. 그래서 약간 밀착시키고. 예. 너무 세게 누르면 또 혹시 뭐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양쪽을 다 눌러줘야 돼. 그리고 예, 이거 하나 이쪽이 안 보이고.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요새 치수는 약간 이제 버니어보다는 흔들림이 작죠. 네. 그래서 깊이 마이크로미터 이제 버니어 차이를 분명히 작업하면 느낄 수 있죠. 네. 측정기에서 지금 저 호흡 폭을 측정하려면 똑같이 이제 버니어로 측정할 수가 있고 네. 이쪽에 또 폭 측정하는 이제 마이크로인데 한번 버니어로 폭 한번 측정하는 여기 이쪽 폭 네. 정도인 거야? 아니 이 폭 내치 폭이 얼마인가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때도 가능하면 좀 좀 안쪽으로 좀 밀어서 오케이. 예. 이거 평행도 좀 맞추고. 네. 됐죠? 네. 뭐 요거는 이제 버니어 측정이고 뭐 개괄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측정 한번 해보시죠. 자세를 최대한 낮춘다. 오. 맞춰서 평행도 직각 체크하고 우리 태수 학생이 잘 깎아진 것 같아요? 네. 치수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측정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하고 네. 교정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검사란 그 결과를 다양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면이 요구하는 값과 측정값을 비교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보강하는 것이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링 작업한 부품을 각종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와 아델자를 조합하여 공작물의 외측면, 내측면, 깊이,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디지매틱 캘리퍼스는 버니어가 필요 없이 곧바로 측정값이 1000분의 1mm까지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정도를 요하거나 신속한 측정을 할 때는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원리는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 수나사가 앞나사 속에서 1회전한다면 나사 축의 진행거리는 그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엔드밀 가공 검사 및 수정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미자 아델자를 조합한 형태로 공작물의 외측면, 내측면, 깊이,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는 측정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값은 얼마인가요? 7.2mm입니다. 정답! 한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값은 얼마인가요?
7.37입니다. 정답! 자! 기계 부품 등의 가공 과정에서 주로 정반 위에서 정반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의 측정 또는 정밀한 금긋기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정답! 맞추자! 오늘 패기가 남다른데요.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 변위로 변환시켜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측정기로 마그네틱 스탠드 등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정답! 좁은 홈 부분 높이, 두께 또는 상하 홈 간격 등을 블록 게이지와 비교 측정하는 측정기로 다른 말로는 레버식 다이얼 게이지를 부르는 이 측정기는 무엇인가요?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입니다. 정답! 치수의 변화량을 측정자에 의하여 캠에 전달되고 캠의 전도자에 의해 누름판에 전달되어 다이얼 게이지 스핀들을 변화시켜 지침으로 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측정기는 무엇일까요?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도기로서 102개의 블록을 이용하여 1mm에서부터 201mm까지 0.01mm 간격으로 2만 개 정도의 치수를 한 개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측정기는 무엇일까요? 블록 게이지입니다. 정답! 총 8문제 가운데 7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24차시 검사 및 수정하기 네. 시험을 봤는데 네. 태수 학생이 하나 틀리고 전체 다 맞췄어요. 네. 그래서 태수 학생이 이제 실습하면서 네.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를 한번 뭐뭐 있나 한번 쭉 얘기 좀 해봐요. 일단 번역 캘리퍼스가 있고요. 네,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 인디 테스터 게이지, 다이얼 테스트. 다이얼 인디게이터. 지금 테스트까지 붙이죠. 예. 뭐라고요?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 예. 또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저 마이크로미터 얘기는 안 했네요.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미터는 외경 있고 내경은 다 써봤지. 네. 측정기 네. 사용할 때 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들은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버니어 안쪽에 작업을 한다. 그 마이크로미터 눈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 눈과 이렇게 수평 정도에 맞춘 위치에서 몸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자세가 움직여가지고 가능한 눈하고 측정기 눈금도 일치시키게끔 해서 그 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사선으로 본다든가 하면 0점을 잘 못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수정할 때는 측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측정기는 또 작업하면서 공작물과 같이 겹치지 않게. 네. 그래서 사용 후 올바른 위치에다 놓고 네. 또 끝났을 때는 잘 닦아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게 그 바람직합니다. 네. 뭐 측정기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측정기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이얼 게이지는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 변위로 변환시켜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측정기로 블록 게이지와 비교하여 공작물 길이를 측정하는 비교 측정기입니다. 레버식 다이얼 게이지는 일반적으로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라 부르며 사용 범위는 좁은 홈 부분 높이, 두께 또는 상하 홈 간격 등을 블록 게이지와 비교 측정합니다. 실린더 게이지는 치수의 변화량을 측정자에 의하여 캠에 전달되고 캠의 전도자에 의해 누름판에 전달되어 다이얼 게이지의 스핀들을 변화시켜 지침으로 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블록 게이지는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도기로서 102개의 블록 게이지에 의해 1mm에서부터 201mm까지 0.01mm 간격으로 2만 개 정도의 치수를 한 개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요장님 시작하겠습니다. 태수 학생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단 작업한 그 공작물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도면 치수 확인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하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이라 하면 그 작업 전에, 그 측정기 전에 상태 확인하고 0점 잘 맞나 사전 확인하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리고 측정하면서 혹시 그렇게 좀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좀 이렇게 들고 해서 이제 눈하고 가깝게 아니면 뭐 눈하고 약간 수평되게끔 이렇게 최대한 해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사용하는 측정기는 뭔가요? 깊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손으로 들고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태수 학생이 정반에 물건을 놓고 공작물을 놓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그 눈금에 이제 눈높이를 지금 맞추려고 태수 학생이 자세를 바꿨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레치스톱이라고 지금 손으로 돌렸을 때 그 바닥에 이제 닿으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슬립이 되거든요. 계속 태수 학생들이 몇 번 돌렸는데 한 바닥 단 걸 확인했으면 한 3번 정도만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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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안전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작업입니다. 많이 돌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 혹시 뭐 또 헛돌 수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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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하는 게 표준 작업입니다. 다이얼 게이지로 높이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 10mm 정도가 되거든요. 그 눈금의 최소 단위는 0.01mm. 지금 그 9배의 그 1번 제품의 길이가 아니라 높이 차이가 그 도면상 계산해서 5mm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10mm니까 5mm 구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뭐 측정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아직도 여유가 5mm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깊이 지금 경사져 있는 것들을 쭉 해서 뭐 제일 작은 점을 역으로 놓고 제일 큰 점이 높이 차이가 5mm가 정확히 나오면 9배 오미 가공이 제대로 됐다고 확인할 수가 있죠. 양쪽에 구배가 있는 테이퍼는 어떻게 정확히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놓게 되면 그 이제 작업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쪽 같은 경우는 그 같은 테이퍼 가지고 있는 지그를 바닥에 대면 그 한쪽은 양쪽이 테이퍼지만 한쪽 9배로 측정이 되니까 아까 한쪽이 9배 작업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죠. 지금 태수 학생이 그 밑에다 지그를 고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경사 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이얼 게이지의 그 다이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10mm니까 거기도 간접적으로 측정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좀 보게 되면 그 경사져 있는 지그를 대고 한쪽에 이제 9배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티홈 가공물을 잘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티홈이니까 이제 공차가 이제 붙어 있다 그러면 티홈 작업에서 이제 전도 공차가 티홈 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티홈 폭하고 티홈 안쪽의 내측을 측정하려면 그 내측 마이너포를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뭐 측정을 하게 되면 뭐 크게 측정의 어려움은 실제 티홈 작업에서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뭐 측정이 크게 어려움은 뭐 일반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은 각도로 홈을 판 더브테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도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6파이 핀을 그 더브테일 그 경사진면에 끼고 반대로 측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 정도 치수가 나온다. 계산되는 치수를 제공을 해주죠. 그 도면에 그 도면에 맞게끔 그 조금씩 그 정삭 작업을 뭐 2번, 많게는 3번까지 나눠가지고 그 키움의 더브테일 홈에 핀이 껴있는 그 폭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방식은 직접 측정이 아니라 뭐 간접 측정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태수 학생이 6가지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제 쭉 측정하는 작업을 같이 봤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계측기 유지 관리죠. 그
계측기를 사용 후 닦아서 제대로 보관할 때 학생들이 이제 가서 이제 작업하는 것도 보면 뭐 공구하고 측정들이 겹쳐 있어요. 이러다 보면 측정이 변형. 그러니까 실제 측정은 맞다고 치면 올바른 치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측정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관리하고 끝나고 나서 닦고 또 0점 확인하고 또 측정 전에 다시 한번 0점 확인하고 해서 늘 0점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측정하는 그 습관, 사용을 또 잘 보관하는 거, 또 유지 관리 잘하는 거, 뭐 이런 팁들이 중요하니까 측정하게 되는 뭐 사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엔드밀을 이용해 가공한 제품을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해 봤는데요. 계단 가공 공작물은 버니어 캘리퍼스와 깊이 마이크로미터와 높이와 단차를 측정했습니다. 구배 홈 가공 끼워 맞춤 공작물은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 구배의 높낮이 차이를 확인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얼 게이지는 0.1mm용과 0.001mm용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탠드에 고정하여 블록 게이지와 비교하여 피 측정물의 높이, 두께, 평행도 등을 측정합니다. 테이퍼 홈 가공 끼워 맞춤 공작물은 양쪽에 구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일한 각도로 사전 제작한 지그를 바닥에 놓고 측정했습니다. T홈 가공 공작물은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홈의 높이를 비교 측정했습니다. 더브테일 홈 가공 공작물은 6파이 핀을 이용해 각도 깊이를 간접 측정했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제 가공한 거 측정하는 거를 이제 모니터로 지켜봤는데 네. 뭐 측정 뭐 대부분 잘했지만 한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배워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더브테일은 이제 핀을 놓고 측정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네.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뭐 자세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세 하기 위해서 정반을 놓고 나서 이렇게 놓고 아베 원리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자세 같은 경우가 네. 실제는 좀 정확한 자세고 뭐 최대한 뭐 몸 자세는 뭐 이렇게 높이 맞춰서 한 요 정도 자세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뭐 마이크로미터 하더라도 뭐 마이크로미터 손으로 측정이 어려울 거야. 네.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받침대라고 보고 이렇게 맞춰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아까 이렇게 보니까 태수 학생이 이렇게 돌리는 걸 봤어요. 가능한 라체스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는 저 측면 저 밀착한 걸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배홈을 깎을 때 우리가 사인바를 이제 바이트 틀어가지고 우리 깎고 그 1번 제품, 2번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끼워보는 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또 측정하는 거 보면 지금 뭐 측정하는데 여기 사인바 놓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뭐 교과에 나와 있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끝단에 놓고 다이얼을 돌려서 영점을 세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배가 여기서 끝에 한 5mm 차이 나는데 쭉 밀어보면 0에서 이 경사각도가 얼마값 나왔는데 끝단까지 지금 보니까 뭐 100번에서 커졌는데 이 정도 치도하니까 측정 가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방식을 이게 지금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일 수 있는 높이가 한 10mm가 되니까 지금 이제 높낮이 차이가 0에서 5mm니까 네. 측정기를 활용해 가지고는 전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정확히 또 경사도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측정도 쉽고 또 값을 또 확인하기도 쉽고 네. 앞으로 뭐 이런 방식 쓰면 좋습니다. 네. 오. 지금까지 뭐 태수 학생 측정하는 거 네. 뭐 대체적으로 뭐 계측기 활용도 잘 하고 네. 잘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사항 있어요? 네, 그러면 구비홈은 그렇게 봤는지 테이프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테이퍼는 뭐 태수 학생 우리 가공하면서 네. 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테이퍼 손님이고 지금 저 경사되는 거 한 면을 바닥에 놓고 이 상태에서 하면 구배 측정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측정하게 되면 똑같아요. 이 상태 네. 지금 계측기 놓고 다시 세팅을 해서 네. 이렇게 미루게 되면 구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이퍼는
양쪽 중심으로 나란히 구배가 져 있는 거. 네. 구배는 한쪽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 돼 있는 거를 지그를 활용해서 바닥에다 대고 어. 고정 측정을 하게 되면 구배에 대한 한쪽에 측정이 되죠. 뭐 필요한 반대쪽도 돌려서 네. 하면 돼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뭐 지금 작은 쪽은 측정이 어려운데 이쪽 큰 데 같은 경우는 이론적 치수가 나왔으면 뭐 간단하게 번역 캘리퍼스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네. 실제 구배용 같은 경우는 지금 끝단을 지금 확인하기는 또 면직 같았으니까 좀 뭐 하긴 하지만 네. 여기서 영습 테스팅 하면서 9배 정도의 확인만 하면 길이에 9배에 되는 경사에 대한 것만 정확히 됐으면 제품 배당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요게 제대로 깎았다고 되면 뭐 지난 아까 태수 학생 검사할 때 마냥 껴가지고 또 마스터게이지 이렇게 이렇게 또 확인하면 돼요. 네. 다른 또 공검사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공한 공작물을 측정하고 도면이 요구하는 치수와 차이를 비교합니다. 가공한 공작물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계 가공 또는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정하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공작물을 측정할 때는 최대한 측정 부위의 안쪽에 공작물에 물려 측정해야 합니다. 보통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 19눈금에 아델자에서 20등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미자 한 눈금과 아델자 한 눈금의 차이는 0.5mm가 됩니다.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1회전은 한 피치 0.5mm만큼의 리드를 하게 됩니다. 원둘레를 50등분한 딤블을 돌려서 프레임의 한 끝에 고정된 엔빌과 스핀들의 양측 정면 사이에 피 측정물을 끼우고 슬리브와 딤블의 눈금에 의하여 최소 일금 값을 0.01mm로 읽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브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핀 대고 하느라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이제 티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내부를 재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은 대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들고 하니까 이제 거의 살짝 틀어질 수 있다고 그냥 놓고 하라고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법을 이제 수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제 방식대로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어가지고 긴장됩니다. 일단 측정기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 이제 학교나 아니면 현장 가보면 측정기하고 막 공구들이 막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측정기가 잘 보관되고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측정을 하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측정을 하려면 처음 상태에서 이제 그 계측기 상태가 0.1 제대로 맞는지, 뭐 나름대로 뭐 교정까지 하셨으면 좋겠지만 측정하기 전에 그 측정 상태가 정상적인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값을 얻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당연히 관리도 잘 하고 측정 전에 0점을 확인해서 확인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또 사용 후에 뭐 가능한 한 그 세척제를 활용해서 잘 닦아놓고, 또 아니면 또 아까 만약 공구 같은 게 겹치지 않게 보관도 잘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실제 학생들이 보면 유지 관리들이 이제 거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측정기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이제 가공한 거를 확인하는 검사용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측정기 할 때는 사용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측정기 유지 관리, 보관 상태, 사용 후 또 격리시켜줘서 어떤 뭐 충격이나 어떤 하중같이 받지 않게끔 유지 관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